하룻밤 자는데 200만 원짜리 호텔 보셨습니까? 5성급 호텔 스위트룸도 하룻밤에 200만 원은 안 할 겁니다. 저는 지난 2년간 하룻밤 자는데 200만 원씩 꼬라박았습니다. 낡은 중고 캠핑카 한 대 때문에요. 사람들은 말하죠. 캠핑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거기가 어디든 내 집이고 낭만이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한테 그건 탈출하고 싶어도 못 나가는 바퀴 달린 감옥이었습니다. 제 퇴직금 5천만 원을 공중에 날려버린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철입니다. 올해 62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35년을 일했습니다. 아침 6시 30분 출근해서 저녁 6시 30분 퇴근, 주말엔 격주로 특근.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안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여름엔 땀으로 작업복이 젖었고 겨울엔 찬바람에 손가락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 김순애. 결혼한 지 33년 됐습니다. 아내는 늘 제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돌아와도 따뜻한 국을 데워주고 월급날이면 같이 통장을 보며 미소 짓던 사람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잘 키웠습니다. 대학도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보죠. 그것도 바쁘다며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부부는 조그만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3평짜리 낡은 아파트지만 빚 없이 우리 집입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대출 한 푼 없이 말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자랑이었습니다. 남한테 빌린 돈 없이 사는 것, 떳떳하게 사는 것, 이제 좀 살만하네. 나이 들어도 집 걱정은 없잖아. 아내가 가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집도 있고, 건강도 그럭저럭 괜찮고,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도 될 때였습니다. 2021년 2월, 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정년퇴직입니다. 성철 씨, 35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퇴직금은 다음 주 입금됩니다. 부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공장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35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이제 다신 못 올 곳.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뭐 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습니다. 5천만 원. 35년 일한 대가 치고는 초라했지만 우리 부부에겐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 잘 써야 해. 노후 자금이잖아.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돈 걱정은 크게 없었습니다. 전략하며 살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었습니다. 여행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딱 한 번이라도 멋진 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편하게 살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 시간 좀 갖자. 아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은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비행기는 끊겼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좀 가자. 이러다 집에서 늙겠어.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화면 속엔 캠핑카가 나왔습니다. 산속 계곡 옆에 차를 세워놓고 부부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대면 시대,
안전한 여행은 캠핑카입니다. 집이 곧 차, 차가 곧 집.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은 아름다웠습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계곡물, 여유로운 표정의 부부. 저는 영상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또 하나가 떴습니다. 은퇴 후 캠핑카 여행, 캠핑카로 제2의 인생.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아내도 옆에 앉아 함께 봤습니다. 영상 속 부부는 우리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다녀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되겠어? 차값이 얼마인데? 아내가 현실적으로 답했습니다. 한번 알아나 보자.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잖아. 이 정도 투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내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우리도 좀 편하게 다녀볼까? 그날 밤, 저는 캠핑카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게 제 노후를 뒤흔들 시작인 줄도 모른 채. 캠핑카. 처음엔 그저 궁금했을 뿐입니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캠핑카 종류가 정말 많더군요. 작은 승합차 개조형부터 버스만 한 대형까지. 가격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새 차는 최소 8천만 원, 고급형은 2억이 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고 시장도 있었습니다. 중고 캠핑카 전문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매물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클릭했습니다. 50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낡아 보였습니다. 사진만 봐도 고장 날 것 같았습니다. 8천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거의 새 차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편엔 과했습니다. 도대체 뭘 사야 하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캠핑 먼저 해봐야 하는 거 아냐? 캠핑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우리는 텐트를 빌려서 캠핑장에 갔습니다. 처음 가본 캠핑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텐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우리 자리를 찾았습니다. 짐을 내렸습니다. 텐트를 펼쳤습니다. 설명서를 보며 기둥을 세웠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내가 허리를 폈습니다. 텐트 안에 매트를 깔았습니다. 침낭을 펼쳤습니다. 짐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버너를 켰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텐트 안이 추웠습니다. 침낭에 들어가도 바닥이 딱딱했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옆 텐트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새벽 2시까지 술 마시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시 텐트를 걷었습니다. 흙이 묻었습니다. 털어내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텐트는 너무 힘들어. 나이 먹어서 이러고 다닐 순 없지. 그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캠핑카. 텐트 칠 필요 없고, 침대도 있고, 따뜻하게 잘 수 있고. 그래, 캠핑카가 답이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캠핑카 사이트를 매일 들어갔습니다. 가격대를 정리했습니다. 500만 원 너무 낡음. 8천만 원 너무 비쌈. 중간쯤이 적당해 보였습니다. 캠핑카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회원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게시판을 읽었습니다. 선배들의 후기가 많았습니다. 처음 사시는 분은 중고로 시작하세요. 너무 저렴한 건 고장이 많습니다. 3천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은퇴하고 처음 캠핑카 사려고 합니다. 예산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어떤 차종이 좋을까요? 답글이 달렸습니다. 10년식 중형벤이 무난해요. 국산이 수리비 저렴합니다. 무시동 히터 꼭 확인하세요.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6월 초였습니다.
중고 사이트에서 매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 깔끔한 10년식 중형밴 3천만 원.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흰색 승합차였습니다. 외관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내부 사진도 있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수납장도 있었습니다. 간이 싱크대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판매자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캠핑카 매물 보고 전화했습니다. 아직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직 있습니다. 차 상태는 어때요? 좋아요. 관리 잘했습니다. 한 2년 정도 탔어요. 왜 파시는 거예요? 이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을, 갈 곳이 없어서였다는 것을, 생각보다 안 타서였다는 것을. 실물 보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언제 오실래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캠핑카 보러 가자. 벌써 사는 거야? 일단 보기만 하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어느 주택가로 갔습니다. 골목 안쪽에 흰색 캠핑카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본 그 차였습니다. 판매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악수를 했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침대가 뒤쪽에 있었습니다. 수납장이 양옆에 있었습니다. 작은 싱크대와 냉장고도 보였습니다. 와, 이거 괜찮은데? 아내가 눈을 빛냈습니다.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히터는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시동 히터 달려 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주행 거리는요? 12만 킬로 정도 됩니다. 사고 이력은요? 없습니다. 깔끔해요.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얼마까지 깎아주실 수 있어요? 2,9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100만 원을 깎아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괜찮았어. 깔끔하던데. 그럼 사는 거야? 잠시 망설였습니다. 2,900만 원. 퇴직금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자. 평생 고생했잖아. 이 정도 투자는 해도 되지 않을까? 사자. 우리 행복하게 쓰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판매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차 사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오실래요? 내일 가겠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2,9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차 열쇠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인생 제2막.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퀴 달린 함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 위로. 차를 몰고 집에 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높이 제한바가 있었습니다. 2m 20cm. 그 위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캠핑카는 높이가 2m 50이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이걸 미처 생각 못했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차를 빼서 길가에 세웠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근처 월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캠핑카 세울 수 있나요? 네, 야외 주차 가능합니다. 한 달에 얼마예요? 15만 원입니다. 15만 원이요? 네, 야외 주차장이에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차를 가져갔습니다. 지붕도 없었습니다. 펜스만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비 맞고 눈 맞고 그대로 서 있겠네. 월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차를 산 돈 2,900만 원. 여기에 주차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에이, 뭐 어때? 일단 타고 다니면 되지. 억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다음 주말, 첫 캠핑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강원도 어때? 계곡이 있는 캠핑장으로 가자. 인터넷으로 캠핑장을 검색했습니다. 예약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야 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짐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테이블이 필요했습니다. 의자도 필요했습니다. 생각보다 챙길 게 많았습니다. 차 안에 짐을 실었습니다. 1시간이 걸렸습니다. 출발. 저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컸습니다.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속도를 올렸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승용차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인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우리 구역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옆자리엔 이미 다른 캠핑카가 서 있었습니다. 새 차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리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자, 이제 설치하자. 짐을 꺼냈습니다.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의자를 꺼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영상에서는 쉬워 보였는데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니 달랐습니다. 겨우 세팅을 끝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숨을 돌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계곡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경치는 좋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버너에 불을 붙였습니다. 고기를 구웠습니다. 연기가 났습니다. 옷의 냄새가 배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가 문제였습니다. 차 안 싱크대는 작았습니다. 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물 아껴 써야 해. 저는 조금씩 받아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매트가 얇았습니다. 밑바닥이 딱딱했습니다. 아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왜? 침대가 불편한데? 저도 느꼈습니다. 집 침대와는 달랐습니다.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옆 캠핑카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음악소리. 저 사람들 언제까지 저러나.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조용해졌습니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 눈이 떠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목도 뻐근했습니다. 아이고. 신음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깼습니다. 여보, 잘 잤어? 아니. 허리가 아파.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다시 짐을 쌌습니다. 테이블을 접었습니다. 의자를 넣었습니다. 또 1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많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산을 해봤습니다. 캠핑 장비 20만 원, 기름값 왕복 15만 원, 캠핑장 사용료 15만 원, 장보기 9만 원, 1박 2일에 59만 원, 거기에 보험료 1년에 120만 원까지. 이게 맞나? 다시 계산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모텔이 얼마지? 검색해 봤습니다. 근처 모텔이 6만 원. 식사비까지 합쳐도 2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9만 원을 쓰면서 고생을 사서 한 겁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한테 안 맞는 거 아냐?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900만 원을 썼는데 한두 번 가보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냐,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처음이라 그런 거지.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그래, 좀 더 다녀보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캠핑을 갔습니다. 이번엔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석 달 동안 3번을 갔습니다. 총 비용 154만 원. 평균 한 번에 51만 원. 아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낭만을 산 게 아니라 번거로움을 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60이 넘은 우리한테 캠핑은 여행이 아니라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산 지 석 달밖에 안 됐습니다. 좀 더 다녀보자.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불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평일에 가볼까? 주말엔 사람 너무 많잖아.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시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한산했습니다. 캠핑카가 서너 대밖에 없었습니다. 와, 조용하네.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사용료도 저렴했습니다. 그래, 이게 좋긴 하네. 차를 세우고 의자를 꺼냈습니다.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맛에 오는 거지.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내도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이럴 땐 좋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시끄러운 기계음, 바쁜 작업. 이제는 이런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돈 문제만 아니면 괜찮긴 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산책을 했습니다. 캠핑장 주변을 걸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 아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캠핑카 안에 가니 화장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쓰기가 꺼려졌습니다. 오물통을 비워야 했으니까요. 결국 공용 화장실을 썼습니다. 캠핑장 입구 쪽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참 걸어가야 했습니다. 낮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랜턴을 들고 나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에이, 불편해. 중얼거렸습니다. 집이었으면 화장실이 바로 옆방인데 여기선 5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씻으려고 세면대를 찾았습니다. 역시 멀었습니다. 세면 도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몸이 뻐근했습니다. 이게 여행인가, 고행인가. 하지만 참았습니다. 낮에는 또 좋았으니까요. 일주일 뒤 인터넷을 뒤지다가 노지 캠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캠핑장 말고 그냥 자연 속에서 자는 겁니다. 무료였습니다. 이거다.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카페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충주호 좋아요. 강가에 무료로 설 수 있어요. 조용하고 경치 좋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이 오래됐습니다. 2년 전 글이었습니다. 최근 글을 찾아봤습니다. 요즘 노지 단속 심해요. 주차 금지 팻말 다 세웠어요. 걱정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볼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괜찮을까?
일단 가보자. 안 되면 캠핑장 가면 되지. 4월 초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충주호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습니다. 카페에 올라온 장소였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호숫가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엔 캠핑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차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빨간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주차 금지, 야간 정차 금지, 캠핑 금지. 3개의 팻말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밑에 또 써 있었습니다. 위반 시 즉시 견인. 과태료 10만 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아내가 물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자. 차를 몰았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조금 더 가니 외진 곳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팻말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괜찮나?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기도 아까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차를 세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하긴 한데 찜찜했습니다. 의자를 꺼냈습니다. 앉았습니다. 호수가 보였습니다. 물이 잔잔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경치는 정말 좋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캠핑장보다 훨씬 한적했습니다. 돈도 안 들었습니다. 이런 맛이구나. 왜 사람들이 노지를 찾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문제였습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결국 차를 몰고 근처 주유소까지 갔습니다. 20분이 걸렸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아내가 불평했습니다.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어두워지니 무서웠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깜깜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자는 거 맞아? 아내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괜찮아. 문 잠그고 자면 돼. 억지로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컸습니다. 나뭇가지가 차를 긁는 소리도 났습니다. 새벽 3시.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긴장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순찰차였습니다. 차가 우리 옆에 섰습니다. 경광등이 켜졌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 야영 금지 구역입니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황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근처 모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6만 원을 내고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역시 이게 편하네. 아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캠핑카를 샀지만 결국 모텔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왔습니다. 캠핑카는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차에 눈이 쌓였습니다. 3달 동안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주차비만 나갔습니다. 15만 원씩 4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도대체 언제 타는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꼭 가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5월 초 다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남해 쪽 캠핑장을 예약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세차를 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더웠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2시. 햇빛이 강했습니다. 차 안이 후끈거렸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바람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전히 안 됐습니다. 고장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당황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없었습니다. 차 안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여보, 너무 더워. 아내가 땀을 닦았습니다. 선풍기를 꺼냈습니다. 배터리로 돌아가는 작은 선풍기였습니다. 돌렸습니다. 미지근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겠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여전히 더웠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새벽에 깼습니다. 온몸이 끈적거렸습니다. 이거 못하겠어. 아침 일찍 짐을 쌌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박만 하고 온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캠핑카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캠핑카 여름나기 필수 개조 3가지. 클릭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무시동 에어컨 설치. 둘째, 인산철 배터리 업그레이드. 셋째, 인버터로 전자레인지 사용. 다들 개조를 하더군요. 댓글을 봤습니다. 저도 500만원 들여서 개조했어요. 배터리만 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계절 쓸 수 있어요. 500만원, 300만원.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캠핑카가 부족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미 차값으로 2,900만원, 주차비로 1년에 180만원, 여기에 700만원을 더 쓴다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여름엔 못 쓴다는 겁니다.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카페를 다시 봤습니다.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0대 부부, 캠핑카로 전국 일주 중.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부부였습니다. 강가에서 낚시하는 사진. 차 옆에 앉아 커피 마시는 사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다니고 싶어요. 은퇴 후 로망입니다. 저 사람들은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여유도 있고 낚시를 좋아하니까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걸 즐기니까 젊은 사람들도 괜찮을 겁니다. 아이들과 다니면 좋을 거고 추억도 쌓고 가족 단위로 다니는 사람들 30대, 40대 부부들 그런 사람들한테 맞는 거였습니다. 나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비소에 전화했습니다. 무시동 에어컨 달고 싶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얼마나 하나요? 에어컨만 설치하시면 250만원, 배터리까지 업그레이드 하시면 인버터 포함해서 700만원 정도 나옵니다. 700만원.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잊고 날짜 잡으시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개조하기로 했어. 뭐? 얼마나 드는데? 700만원. 700만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벌써 얼마나 썼는데? 알아. 하지만 이왕 산 거 제대로 쓰자. 안 그러면 여름엔 못 쓴다잖아.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포기했습니다.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 차를 업체에 맡겼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7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6월 말 개조가 끝났습니다.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사계절 쓰실 수 있습니다. 시운전을 했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오, 좋은데?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700만원.
큰돈이었습니다. 귀가 길. 고속도로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엔진 쪽에서 났습니다. 뭐지? 불안했습니다. 정비소에 다시 갔습니다. 정비사가 확인했습니다. 타이밍 벨트 교체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도 새고 있어요. 미션 오일도 갈아야 하고요. 얼마나 나올까요? 타이밍 벨트 80만원. 엔진 오일 누유 수리 50만원. 미션 오일 30만원. 총 160만원입니다. 160만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꼭 해야 하나요?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엔진 나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리를 맡겼습니다. 또 160만원이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차값 2,900만원. 주차비 1년 반 270만원. 개조비 700만원. 수리비 160만원. 총 4,030만원. 퇴직금 5천만원 중 4,030만원이 캠핑카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맞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은 돈은 970만원. 퇴직금의 80%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타보자.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즐겁지 않았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의자를 꺼냈습니다. 주변 경치를 봤습니다.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숫자만 떠올랐습니다. 4,030만원. 이 돈이면 아내랑 호텔 여행을 몇 번이나 다녀왔을까? 해외여행도 갔다 왔겠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에어컨을 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건 좋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점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여행도 잘 안 가는데 왜 이걸 샀을까?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등이 딱딱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몸을 뒤척였습니다. 어느 자세를 취해도 불편했습니다. 새벽 3시. 깼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신음이 나왔습니다. 아내도 깼습니다. 여보, 괜찮아? 허리가 너무 아파. 일어나 앉았습니다.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해. 집 침대는 푹신했습니다. 매트리스가 투툼했습니다. 하지만 캠핑카 침대는 얇은 매트 하나였습니다. 밑바닥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예전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하진 않았지만 무리하면 아팠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 안 됐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자. 벌써? 허리가 안 되겠어. 짐을 쌌습니다.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천국이지. 푹신했습니다. 허리가 편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우리한테 안 맞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야, 성철아. 설 연휴에 부산 가자. 펜션 예약했어. 펜션? 응. 1박에 15만원. 넓고 깨끗해. 고민했습니다. 그래, 가자. 설 연휴. 친구 부부와 함께 부산으로 갔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와,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거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봤습니다. 타일이 반짝였습니다.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샤워실도 넓었습니다. 주방도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집이잖아.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습니다. 편하다.
허리가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개운했습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5초도 안 걸렸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여행이지. 중얼거렸습니다. 물도 마음껏 썼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캠핑카는 화장실 멀고, 샤워실 없고, 물 아껴 써야 하고, 침대 불편하고, 펜션은 화장실 바로 옆방, 샤워실 넓고, 물 마음껏 쓰고, 침대 푹신하고, 집 같잖아. 저도 인정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캠핑카 샀다며? 응. 어때? 좋아? 말이 막혔습니다. 그냥, 나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타보면 알아. 왜? 편한 게 최고야.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펜션만 다녀. 깨끗하고 편하고, 1박에 10만원, 15만원이면 되잖아. 계산을 했습니다. 캠핑장 사용료 1만 5천원, 기름값 왕복 20만원, 식비 10만원, 캠핑 한 번 가는데 30만원 넘게 듭니다. 펜션은 15만원, 식비 포함해도 25만원, 더 저렴하네. 중얼거렸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캠핑카 좋긴 한데 젊은 애들이나 타는 거지. 우리 나이에는 호텔이 최고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2박 3일 여행을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 편하고 깨끗하고. 앞으로 이렇게 다니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펜션이 훨씬 낫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를 봤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거. 한숨이 나왔습니다. 4,030만 원을 들인 차. 이제는 그냥 주차장에 세워진 쇳덩어리였습니다. 한 번도 타지 않았습니다. 주차비만 나갔습니다. 15만 원씩. 5개월. 75만 원. 깨달았습니다. 캠핑카는 저한테 맞지 않았습니다. 집 나르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침대도 딱딱하고, 허리도 아프고, 호텔, 모텔, 펜션이 훨씬 편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르겠죠. 아이들과 추억 쌓으려는 가족들,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62, 허리 디스크 있고 편한 게 최고인 나이. 캠핑카는 제게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억지로 입으려 했지만 결국 벗어야 했습니다. 캠핑카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주차비만 계속 나갔습니다. 이제는 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팔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팔아.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중고 캠핑카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매물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외관 사진, 내부 사진, 글을 썼습니다. 2012년식 중형 밴, 무시동 에어컨 설치, 인산철 배터리 업그레이드, 인버터 포함, 상태 깨끗합니다. 가격을 적었습니다. 제가 산 가격은 2,900만 원이었습니다. 개조비 7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수리비 160만 원도 들어갔습니다. 총 3,760만 원을 썼습니다. 3,500만 원에 내놓자 손해보는 가격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만 올라갔습니다. 문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왜 이러지? 이상했습니다. 다른 매물들을 봤습니다. 캠핑카 매물이 넘쳐났습니다. 금매, 빨리 가져가세요. 저렴하게 드립니다. 제목들이 다급했습니다. 비슷한 연식 차들, 가격이 낮았습니다. 2,500만 원, 2,3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떨어졌나? 충격이었습니다.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코로나 종식 해외여행 급증, 캠핑 시장 급냉, 중고 캠핑카 값 폭락. 기사 제목이 보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엔 캠핑이 유일한 여행이었습니다. 해외 못 가니까, 사람 많은 곳 못 가니까 캠핑카가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날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동남아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갔습니다. 캠핑장은 텅 비었습니다. 캠핑카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중고시장에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최악의 타이밍에 샀습니다. 2021년 캠핑 호황기, 가격이 제일 비쌀 때, 그리고 지금 2023년 캠핑 시장 붕괴, 가격이 제일 쌀 때 팔려고 합니다. 타이밍이 최악이었구나.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격을 내렸습니다. 3천만 원으로.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8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캠핑카 보고 전화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실물 보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언제 오실래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남자가 왔습니다. 40대였습니다. 차를 구석구석 봤습니다. 엔진을 확인했습니다.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낡았네요. 관리는 잘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봤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2,500만 원. 또 일주일. 아무 연락 없었습니다. 2,300만 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차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물 보러 가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차를 봤습니다. 시운전도 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역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사람들이 몇 명 더 왔습니다. 다들 보고만 갔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됐습니다. 2024년이 됐습니다. 캠핑카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눈이 쌓였습니다. 먼지가 쌓였습니다. 주차비만 나갔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일본 여행 사상 최대, 동남아 항공권 매진, 해외여행 전성시대. 기사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캠핑카 대신 비행기를 탔습니다. 캠핑장 대신 해외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캠핑 시대가 끝났습니다. 어느 날 카페 글을 봤습니다. 캠핑카 성공 실패 통계. 클릭했습니다. 누군가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캠핑카를 산 사람 100명 중 5명만 성공한답니다. 성공의 기준은 1년에 30번 이상 타는 사람, 차고지가 있는 사람, 진짜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캠핑카를 제대로 씁니다. 나머지 95명은 실패합니다. 생각보다 안 타게 됩니다. 주차비에 짓눌립니다. 결국 헐값에 팝니다. 손해, 후회. 그게 대부분입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저도 2년 타다가 팔았어요. 3천만 원에 샀는데 1,500만 원에 팔았습니다. 저는 1년 만에 팔았어요. 렌트할 걸 그랬어요. 렌트. 그 말에 가슴이 뜁니다. 렌트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1박에 10만 원.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해도 1년에 120만 원. 10년을 타도 1,200만 원입니다. 저는 4,120만 원을 썼습니다. 렌트했으면 10년을 타도 남았을 겁니다. 렌트할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또 다른 댓글. 캠핑카는 로또입니다.
당첨되는 사람은 5%, 나머지 95%는 꽝. 로또.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로또에 당첨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꽝이었습니다. 차고지도 없었습니다. 1년에 30번도 못 탔습니다. 고작 10번도 안 탔습니다. 캠핑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혹했을 뿐입니다. 95%에 속한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 깨달았습니다. 캠핑카는 아무나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 1년에 30번 이상 갈 각오가 된 사람, 차고지 있는 사람, 젊고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만 사야 합니다. 저처럼 은퇴하고 유튜브 보고 혹해서 낭만 찾겠다고 덜컥 사면 안 됩니다. 후회만 남습니다. 돈만 날립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려니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캠핑장은 비쌌습니다. 주차비도 부담됐습니다. 월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 호텔이 나왔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하고 침대도 좋고 편하고 그게 우리한테 맞는 여행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엔 캠핑카가 유일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캠핑카는 버려졌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24년 봄, 가격을 1,80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30대 남자가 차를 보러 왔습니다.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이 둘이 있거든요. 주말마다 캠핑 다니려고요. 남자의 얼굴에 기대가 보였습니다. 사겠습니다. 일주일 뒤 계약을 했습니다. 차값 2,900만 원, 개조비 700만 원, 수리비 160만 원, 주차비 540만 원, 총 4,300만 원을 썼습니다. 1,800만 원에 팔았습니다. 2,500만 원 손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차 열쇠를 건넸습니다. 잘 쓰세요. 남자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손해는 컸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녔던 여행들, 강원도 계곡에서 마셨던 커피, 동해 바다를 보며 앉아있던 평일 오후, 조용한 캠핑장에서 느꼈던 평화. 그 순간들은 좋았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추억은 쌓았잖아. 맞아. 조용한 곳에서 힐링도 했고, 둘이서만 시간도 보내고, 그랬지. 캠핑카가 다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고, 예약 걱정 없이 갈 수 있었고, 평일엔 한적하게 다닐 수 있었고, 젊은 가족들한테는 정말 좋을 겁니다. 아이들과 추억 쌓고, 주말마다 다니고,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고, 진짜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 즐기는 사람들, 1년에 30번 이상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캠핑카가 최고일 겁니다. 다만, 저한테는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편한 게 필요해서, 호텔이 더 나았습니다. 그걸 미리 알았으면, 렌트부터 해봤으면, 계산을 먼저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로망에 취했습니다. 유튜브 영상 속 낭만, 자유로운 여행, 행복한 노후, 그게 다 내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로망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은퇴 후에 큰돈 쓸 일 있으면 로망이 아니라 현실을 보세요. 내 몸 상태는 어떤지, 정말 자주 쓸 건지, 총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냉정하게 보세요. 특히 캠핑카 사려는 분들, 세 가지만 꼭 확인하세요. 첫째, 렌트부터 해보세요. 최소 3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경험해 보세요. 짐 싸는 것, 설치하는 것, 청소하는 것, 침대에서 자는 것. 다 해보고 결정하세요. 렌트비 30만 원. 아깝지 않습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둘째, 주차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아파트 주차장 높이 확인하세요. 월 주차장 비용 알아보세요. 주차비만 1년에 1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차값보다 주차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셋째, 총 비용을 계산하세요. 차값만 보지 마세요. 주차비, 보험료, 유지비, 수리비, 기름값 다 더하세요. 보험료만 해도 1년에 100만 원 넘습니다. 승용차보다 비쌉니다. 주차비 180만 원, 보험료 120만 원. 타지도 않는데 1년에 3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1년에 몇 번이나 갈 건가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솔직하게 계산하세요. 그 횟수로 나눠보세요. 한 번 여행하는데 실제로 얼마 드나요? 호텔이랑 비교해 보세요. 저는 한 번에 5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호텔은 15만 원이면 됐습니다. 숫자가 답을 줍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캠핑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다만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맞는지 확인하고 사세요. 정말 필요하면, 정말 자주 탈 거면, 정말 좋아하면 사세요. 후회 안 할 겁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으면, 로망만으로는 사지 마세요. 로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로망으로 노후를 망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2,500만 원.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은퇴 후엔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 로망보다 현실을 봐야 한다는 것, 내 몸과 상황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제 실수에서 배우세요. 같은 길 걷지 마세요. 캠핑카 사기 전에 꼭 렌트해 보세요. 주차 확인하세요. 비용 계산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나한테 맞나? 답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확실하면 사세요. 그게 후회 없는 노후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